교재는 482페이지. 아까 한 것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수출 실적 명세서. 아까 했었던 것보다는 요게 훨씬 더 시험 문제 출제는 잘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프로그램은 예의제 나가시고 여기 보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영세율 밑에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수출하는 회사 실적 관련돼서 작성해서 내는 건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봤었던 거는 영세 간접 수출일 때 하는 거고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 직수출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수출일 때. 우리 매출의 수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의 수출만 넣고 끝이 아니에요. 이 부속 명세서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맞으면 국가에서 일단 1차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셨죠? 그 다음에 거기 482페이지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요? 7월에서 9월. 그래서 7월에서 9월 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요 위에 있는 뭐를 보시라고요? 글씨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수출 신고 번호. 그 다음에 거기 박스에서 신고 번호 찾으세요. 071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매칭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071100900558574 치시면은 자동으로 넘어가요. 번호 치세요. 그리고 번호 다 치셨을 때 여기에 요렇게 뜨죠. 에러 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진짜 번호 아니에요. 가짜로 만든 번호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뜨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우리 보고 확인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번호가 맞아. 그러면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선적일자 지문에서 찾으세요. 선적일자 지문에서 찾아보시면 몇 월 며칠이세요? 7월 16일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치세요. 그래서 2021년 7월 며칠이요? 16일. 거기 있죠? 지문에. 찾는 것도 공부해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통화 코드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달러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면은 어디죠? 미국이죠. 그래서 F2 누르시고 미국 치시면 US 달러라고 나오실 겁니다. 거기 박스 가장 마지막에 USD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환율 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총 신고 가격에 보시면 5만 달러라고 있을 거예요. 몇 달러 있어요? 5만 달러. 그 다음에 신고 가격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4,500이라고 보이십니까? 거기 신고 가격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4,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거 몇 달러 받으신 거라고요? 5만 달러. 나누면 1달러당 얼마 나와요? 900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900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시면 되냐면 환율에다 900원 치세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외화에다가 몇 달러라고요? 5만 달러 치시면 원화 얼마 나와요? 4,500 나와요. 맞죠?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 코드는 거기 지문 1번에 보시면 U2 실업은 미국의 KMB사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F2 치시고 영어로 K 치시면 미국의 KMB사라고 나오실 겁니다.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엔터 치면 끝. 그 다음에 왜 4,550이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금액이 4,500이 있고 4,550이 있죠. 네, 왜 4,550이 아니냐면 이건 저희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교재에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요 CFR이라고 있어요.
5만 달러 위에 보시면 CFR이라고 보이세요? 네, CFR.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운반비 포함이란 뜻이에요. 무슨 비 포함이요? 운반비 포함.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에. 여기만 있어요. 이렇게는 안 내요. 왜냐면 저희는 유통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물류 관련된 게. 그쪽에서 쓰는 용어지 회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갖고 오실 때 다른 쪽에서 퍼갖고 와갖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CFR 그러면 운반비 포함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신고 가격 4,500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총 금액은 얼마예요? 4,550이죠. 그러면 그 차이 나는 50만 원은 무슨 금액이라고요? 운반비예요. 그러면 운반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여기 그 뭐냐 수출하는 금액에는 포함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비용 처리한다 그랬어요.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따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484페이지에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저기 뭐냐 물류 쪽 관심이 있으시면 읽으시고 수출 수입에 관심이 있으시면 근데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할 일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대손세 공제신고서 여기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잘 나오냐면 아까 그 부동산 있죠. 그거 잘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사이사이에 그 양념 뿌리듯이 한 번씩 나와요.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대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 돈.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요? 빼줄게. 그래서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뭐냐면 못 받는 세금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근데 국가가 가만히 알아서 빼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에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요때만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만.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무조건 확정 신고 때만 나오고 그 다음에 과세 거래만 돼요. 우리 과세 거래 세 가지 있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일 때만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 거까지 되냐면 10년 전 거까지 돼요.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적어드리는 이유는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이론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거기 밑에 보시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 연습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할 겁니다. 예 나오세요. 나올 때 예 아니요 나오시면 뭐 누르시라고요? 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대손세 공제신고서라고 있으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 10월에서 12월. 부가세 시험 볼 때쯤 되면 날짜는 금방금방 기억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넣어야 돼요.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대손학정일 2021년 8월 10일 치세요. 그 다음에 대손금액 얼마예요? 132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 F 몇이요? 2 무슨 유통? 하나 유통. 그 다음에 대손사유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지문에 파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산 몇 번이에요? 1번. 1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첫 번째 줄 끝. 별거는 없죠?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부도가 많이 나와요. 이 문제 나오면. 부도 나오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대손 신청할 수 있어요. 뭐 나오면요? 부도.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거기 대손 사유 보시면은 부도 발생일이 2021년 3월 14일이죠. 근데 우리가 입력하는 날짜는 9월 15일이에요. 왜냐면 3에다 6 더하면 몇이죠? 9죠. 근데 9월 14일이 아니에요. 6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일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 3월 14일 날 부도 났으니까 대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다? 9월 15일부터. 요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대손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에다가 2021년 9월 15일. 됐으니까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얼마요? 660.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 무슨 마트? 대림마트. 그 다음에 저기 부도 가시면 부도 옆에 이쁘게 써놨어요.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 6개월. 그래서 5번. 끝. 됐습니까? 세 번째 건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부도가 10월 5일 날 났어요. 여기에서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고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언제 넣어야 되냐면 2022년 4월 6일 날 입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6개월 지나면 4월 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5일이니까 5일 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 계산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꼭 물어보는 게 여기 보시면 대손세액 얼마 있죠? 72만원 보이세요? 여기 아래쪽에 대손세액. 이거 신고서에다 반영하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 자동 반영이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대손세액 얼마 나왔다고요? 72만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 나오세요. 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얼마인지 보려면 저기를 가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모요 신고서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부가세 신고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몇 기 확정이었죠? 2기 확정이었어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로 뜨실 겁니다. 왜 마이너스로 뜨냐면
대손 세액공제잖아요. 그러면 세금에서 뭐 해준다고요? 빼주는데 마이너스로 쓰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 매입세액.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8번이에요. 칸이 몇 번이에요? 8번. 8번은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시험 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은근 헷갈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출세액은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72만 원이 들어가면 세금을 72만 원만큼 더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는 게 아니고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제를 시키려면은 여기에서 더해 주셔야 돼요? 빼 주셔야 돼요? 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2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 칸이 이 밑에면은요. 만약에 요게 요 밑에 있으면 그냥 72만 원이라고 쓰면 돼요. 왜냐면 매입세액은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요런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산 세무는 회계보다는 좀 이해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암기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해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87페이지 요거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파트세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얘 이제 또 나가세요. 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로 오세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누르시고 지금부터 분개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7월 10일 8월 15일 8월 17일 보이십니까? 네, 3개 분개하시는데 저기 3번에 보시면 과일이라고 있죠. 요거는 상품 처리하세요. 뭘로 처리하시라고요? 상품.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판다라는 그냥 전제하에 연습이니까. 그래서 3개 원래는 분개 안 하고 푸는 건데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그래요. 3번 드릴 테니까 7월 10, 8월 15, 8월 17일 분개하시는데 여기 메인 매출 점표입니다. 셋 다. 한번 분개 해보세요. 7월 며칠이요? 10일. 비사업자인 윤한식에게 제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급대가. 공급대가의 뜻 뭐예요? 부가세 포함이에요. 뭐 포함이라고요? 부가세 포함. 그거 꼭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매출에 카드로 했으니까 뭐예요? 카과.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죠? 윤한식.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2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차변에 카드로 결제했죠. 외상 뭐요? 매출금 275만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카드 무슨 카드 쓰셨어요? 신한카드 쓰셨죠? 그래서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이렇게 적어주셔야 맞는 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개 잘 안 되시면 우리 저번에 풀었던 그 180개 있죠? 그거 많이 푸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분개는 안 되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걔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왜냐면 분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개하실 때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얘 자산 증가죠?
제품 매출은 수익 증가예요. 부가세 예수금은요, 부채 증가. 그런 것도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8월 15일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전자세금 계산서, 두 번째 줄 끝쪽에 신용카드.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나온 거예요. 세금 계산서도 나왔고 모두 나왔죠? 카드는 나왔죠?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은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1순위예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나와도 세금 계산서가 1순위.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나와도 누가 1순위예요? 세금 계산서가 항상 1순위입니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8월 15일은 매출의 과세, 미선 화장품, 그 다음에 전자는 뭐예요? 여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 제품 매출 400. 그 다음에 세금 별도죠? 부가세 예수금 40.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죠. 뭘로 결제했어요? 카드 외상 매출금 440.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 어디에요? 신한카드. 왜냐면 우리 카드로 결제했으면 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카드사한테 받아야 되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8월 17일 과일이죠. 과일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예요. 우리 1차 생산물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뭐 야채, 과일, 생선, 고기 다 면세예요. 그래서 여기는 매출의 카면이에요. 계산서 나오면 면세고, 카드로 나오면 카면이고, 현금 영수증 나오면은요 현면이에요. 그런 것들도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아우 회사 가시면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보단 쉬워요. 왜냐면 다들 회사 생활 해보셨겠지만 회사는 맨날 책받기 돌아가듯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2, 3개월만 버티면 그 이후에는 거의 일하는 건 어때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진짜 특별한 거 1년에 뭐 한두 번 생기는 거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항상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전 직장 상사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0점 만점 중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약간 성격이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라는 성격이라 저희 와이프도 맨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오빠 같은 직장 상사 안 둬서 다행이라고 그러면 저도 맨날 그래요. 너 같은 부하 직원 없어서 다행이라고. 전 약간 좀 뭐 하나 그러니까 아예 안 하려면 손 안 대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라 약간 좀 제 부하 직원이 만약에 있다면 안 좋아했을 타입이에요. 근데 그거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무슨 노력은 하고 있냐면 내가 예전에 힘들었었어 갖고 내가 당한 거는 최대한 하지 말자.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100번 당했으면은 10번 이내로 하자. 약간 그런 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는 이제 뭐 부하 직원이나 직장 상사 이런 개념이 크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과일은 뭘로 볼 거라고요? 상품. 그래서 보시면 상품 매출 270. 돈 줬어요? 카드로 했어요? 카드로 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얼마요? 270. 무슨 카드? 신한카드. 입력은 안 할 겁니다. 입력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이해하려고 미리 좀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아까 들어왔었나? 안 들어왔구나.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여기 있어요. 위치는 혹시 못 누르신 분 계시면 여기 발행금액 집계표. 얘도 한 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익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몇 월이요? 9월 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칸 찾아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칸 찾아서 넣는데 어떻게 넣느냐면은요. 아까 여기 첫 번째 게 매출에 뭐였죠? 카과였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과세 매출 보이세요? 여기 신용카드 보이세요? 그러면 요 칸에다 넣는 거예요. 넣는데 얼마를 넣으셔야 되냐면 요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카드로 얼마 결제했죠? 275만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275만원 치세요. 왜냐면 여기는 카드로 얼마 팔았다라는 거를 신고하는 데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그러면 우리가 카드로 일단 275만원을 팔았습니다라고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국가에서 아 카드로 이만큼 팔았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카드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데이터랑 여기 데이터랑 같나 틀리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조합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일단은 서류상으로 대조는 해요. 그래서 봤더니 금액이 맞네 그러면 일단은 패스. 그래서 패스해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어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엄청 많잖아요 회사. 그 많은 회사를 어떻게 다 봐요? 불가능하지.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아무리 공무원 수 많다 그래도 회사 수보다는 적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얘는 아까 카드도 있었고 뭐도 있었죠? 세금계산서도 있었죠? 그러면 두 번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440 있죠? 여기 얼마 있죠 지금? 275만원 있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같은 칸에다 넣을 때는 합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275만원에다가 얼마 합쳐요? 440 합치면 715만원이에요. 얼마라고요? 715. 그래서 여기에다가 715 치세요. 그리고 세모는 꼭 계산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네, 저희가 아마 다음 주쯤 연습할 건데 다음 주에 가산세 연습하거든요. 가산세 연습할 때 막 만분의 2.5 이런 거 계산해야 돼요. 암산으로 안 돼요. 그래서 꼭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예전에 한 분처럼 뭐 이제는 아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거 인정해 줬었거든요. 아이고. 얘 계산기 인정해 줬었는데 예전에 한 분이 3년 전에 시험 보러 갔는데 감독관이 컴퓨터 계산기 안 돼요 그래갖고 진짜 시험지에다가 깨알같이 다 썼어요. 계산할 때. 왜냐면 계산 하나라도 틀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시험지를 봤는데 진짜 새까맣더라고요. 계산 문제는. 다 적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계산기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번 써야 된다 그랬죠. 요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그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다가 440.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국가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아 카드하고 세금계산서가 440만 원이 겹치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 처음에 넣었었던 건 요 위에만 넣었잖아요. 왜냐면 걔는 신용카드로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두 개 발행했죠. 그러면 두 번 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과거에 2000년대 중반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 다녔었는데 이 신용카드가 그 당시에 생겼어요. 신용카드 공제라는 게. 그래서 2000년대 중반쯤에 생겼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상 법이 빨라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빨라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빠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로 받아요. 그러면 매입 과세가 하나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돈 낼 때 카드로 긁어요. 그러면 매입카가가 생겨요. 그러면 거래 하나 가지고 몇 번을 빼게 되는 거예요? 두 번. 이게 예전에는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렸냐면은 법에서 두 개 발행하지 마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두 개 발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되면은 도장 찍어줘요. 뭐라고 찍냐면 이중 발행했다라고. 그래도 두 개 입력하면은 안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은 도장 같은 거 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 자체에서. 왜냐면 두 개 발행해주면 몇 번 뺄 수 있다? 두 번 뺄 수 있다.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부가세 조금씩 냈어요. 저희 거래처들은. 왜냐면 우리가 다 연락해갖고 알려줬거든요. 앞으로 거래하실 때
처음에 세금계산서 받으시고요. 돈 낼 땐 카드로 하세요. 그러면은 2번 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이 느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면이었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면세에다가. 여기 있잖아요. 신용카드에 뭐요? 면세. 얼마였었죠? 270. 끝. 이렇게 넣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2번 넣을 거냐, 1번 넣을 거냐, 그 다음에 과세냐, 영세냐, 요거 구별하는 거, 면세냐, 요거 구별하는 연습은 추후에 또 할 겁니다. 489페이지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신용카드거든요. 저희가 좀 전에 한 얘도 신용카드예요. 여기 밑에 여기는 발행이고 여기는 수령이에요. 요 수령은 매입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라고요? 매입. 저희가 좀 전에 했었던 거는 매출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라고요? 매출.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489페이지 보시면 여기로 일단 들어오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이에요. 그래서 7월에서 9월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입력은 하지 마시고요. 거기 7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날짜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입력해도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입력하면 안 될 것 같으면 X인데 앞에 보세요.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2가지만 넣는 거예요. 매입의 카과랑 매입의 현과. 이렇게 2가지만 넣는 거예요. 몇 가지만 넣는 거라고요? 2가지. 그래서 거기 보시고 왠지 이거는 카과일 것 같아. 그러면 동그라미. 왠지 현과일 것 같아. 그러면 동그라미. 둘 다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뭐요? X.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3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초반에는. 해봐야 늘어나니까. 해요. 일단은 7월 3일 X고요. 7월 15일 동그라미, 8월 9일 X, 8월 20일 X, 9월 10일 X예요. 그래서 결론은 7월 15일이랑 9월 20일만 입력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OX가 많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OX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하고 8월 9일은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연관성이 있어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KTX. 그 다음에 택시 요금에다 밑줄 치세요. 또 우리 KTX나 택시 이런 것들을 역외군송업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역외군송업. 그래서 역외군송업 나오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역외군송업은 전세 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잘 나와요. 전세버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세버스 빼놓고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시면 안 돼요. 일반 전표에 넣으셔야 돼요.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그래서 출장 목적 KTX 안 되고 거래처 출장 택시 요금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둘 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 안 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래처 뭐 있죠? 사장님. 그래서 우리 불공의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몇 인승까지요?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걸려서 안 돼요. 거래처니까 뭐예요? 접대비.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카과나 현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종업원 추석 선물은 왜 안 되냐면 정육이라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차 생산물, 야채,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은 면세예요. 그러면은 면세는 여기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카과하고 현과만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입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들어왔죠? 입력은 대빵 쉬워요. 그러니까 입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왜 넣냐, 어디에다 넣냐, 이게 문제입니다. 시험 자체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날짜는 7월 15일 치시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거기 오른쪽 끝에 써 있어요. 무슨 용 신용카드요? 사업용. 그러면 사업용이니까 몇 번? 3번. 그 다음에 공급자가 거래처거든요. F2. 일단 헷갈리면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무슨 문구요? 우리문구. 그래서 우리문구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카드 번호 있죠? 직접 치는 거 아니에요. 일단 F2 누르세요. F2 눌렀더니 똑같은 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F2 눌렀는데 없어. 그러면 타이핑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타이핑했다 그래서 틀린 거 아닙니다. 네, 맞기는 한데 헷갈리면 그냥 F2 일단 누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 있는 거 쓰시고 없으면 타이핑 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얼마냐면은 10만 원이에요. 왜 10만 원이냐면 항상 지문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공급가액이에요. 공급대가예요. 공급대가죠. 그럼 부가세 뭐요? 포함. 그래서 10만 원에 얼마요? 만 원. 그리고 항상 이거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우리를 편하게 냅두질 않아요. 뭔가 장난을 치려고 계속 연구를 하세요. 내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장난치는 거를 찾아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 며칠이요? 20일. 그 다음에 또 사업용 3번. 그 다음에 F2 신도리코. 그 다음에 카드 회원 번호도 F2. 그러면 국민카드 나오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420. 입력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입력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넣을지 말지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때요? 헷갈려요. 그래서 왜 넣으면 안 되느냐. 근데 시험 문제 이거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객운송업이에요. 그래서 뭐 사장님 해외로 출장 가셨다. 비행기 타시잖아요. 이것도 입력하시면 안 돼요. 뭐만 된다고요? 전세버스만. 요거 잘 나옵니다. 은근. 그 다음에 490페이지 요거까지 하고 실 거예요. 490페이지 얘도 좀 잘 나와요. 근데 얘는 좀 어렵게 바뀌었어요. 시험이. 그리고 이제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이거 있었죠. 의제 뭐요? 매입세. 그래서 살 때는 면세에 뭐요? 원재료. 업종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 단계만 거치면 돼요. 그래서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인데 요거를 만들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회사요? 과세가 되는 모든 업종이에요. 업종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기에서도 예전에 한 분도 화장품 회사 가시면 의제 매입세가 아냐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쌀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면 뭐 알로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뭐예요? 면세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 들어가실 때는 의제 매입세액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세무 2급까지는 배우라고 거의 안내를 드려요. 지금이야 같이 하지만 예전에 따로 할 때에도 붙든 떨어지든 세무 2급까지는 해라. 왜냐면 저희가 미리 배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에서 배운다 그래서 실무 가면 바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서 직장 상사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죠? 알아들을 수는 있죠. 네, 왜냐면 계속 듣기는 했으니까.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이거랑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어때요? 달라요. 그리고 회사라는 곳이 나를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가르쳐서 키웠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업체에서도 학원으로 보내요. 세무사 사무실도요. 지금 이제 이틀 전에 바쁜 신고 끝났거든요. 10월 25일이 저거잖아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그러면 이거 지난 다음에 세무 2급다라고 막 보내요. 학원으로. 안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줘? 필요한 건 가르쳐주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 가서 배우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해보십시오. 부하 직원 생기면 뭐 하나 가르쳐 보세요. 근데 때리지 마시고. 화딱지 납니다. 왜냐면 분명히 난 되게 잘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못 알아먹어. 근데 그게 참고로 정상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 받을 때는 반복이 되지만 회사 가서는 우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미리 배워서 가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어때요? 유리한 거지. 뭐 모른다 그래서 못하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습득하는 속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율 있었죠. 원칙은 102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합하시면 109분의 9. 그 다음에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이요?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에는 꼭 증빙을 남겨라. 그래서 면세니까 계산서나 뭐요? 신용카드.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라고 써드리면 현금 영수증 포함이에요. 무조건.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은요. 492페이지. 위에 거 하나만 하고 일단 쉴게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밑에 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예정 신고예요. 무슨 신고요? 예정 신고. 근데 몇 기 예정이죠? 2기 예정이에요. 몇 기 예정이요? 2기 예정. 2기 예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네, 7월에서 9월. 이 예정이니까. 그래서 7월에서 9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8월 10일 날 제천 농협이라고 있어요. 무슨 농협이요? 제천 농협. 그래서 F2 제천 치시면 무슨 농협이라고 나오세요? 제천 농협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천 농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1년 8월 며칠이요? 10 하시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계산서라고 써 있어요. 뭐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하세요.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보실 게 물품명. 물품명에다가는 배추 치세요.
그 다음에 수량은 몇 킬로요? 예, 5만 킬로. 몇 킬로요? 5만. 거기 배추 5만 킬로그램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문에. 5만 킬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매입가액 얼마예요? 2천이에요. 얼마요? 2천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율은 거기 교재 제일 밑에 보시면 중소제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몇 분의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104분의 4.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파주농협 한번 넣어보세요. 무슨 농협이요? 파주농협. 근데 여기부터 다시 넣으셔야 돼요. 공급자가 다르니까. 요 밑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왜요? 공급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두 번째 것만 넣어보세요.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무슨 농협이요? 파주 농협. 그 다음에 2021년 9월 5일, 그 다음에 신용카드 물품명은 고춧 가루, 수량은 500kg에 1560에 104분의 4. 세 번째 거 왜 넣으면 안 되냐면, 우리 아까 외울 때 사업자와의 거래는 계산서나 뭐만 된다 그랬죠? 신용카드. 근데 거기 세 번째는 간이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간이영수증은 사업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넣으시면 안 돼요.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조금 더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